전쟁을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버나드 몽고메리. 지난 2500년 동안 902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영국 장군 버나드 몽고메리 경은 전술에서 과거의 영광을 능가하는 기록을 새롭게 달성했다. 그는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와 나일강 육군인 영국군 제8군은 아프리카 사막을 가로질러 롬멜 장군과 나치 아프리카 군단을 15주 동안 2400km 가까이 추격했다. 이는 미국 대륙을 절반이나 횡단한 것과 같으며 대서양에서 콜로라도주 덴버까지 가는 거리와 맞먹는다. 사막의 작전이 시작되기 전 몽고메리 장군은 휘하 장병들에게 이것이 역사에 남을 결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렇게 되었다. 몽고메리 장군이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에서 패했다면 나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유정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이어서 나치는 인도를 휩쓸고 일본과 손을 잡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급품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몽고메리 장군은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거의 싸우지 못할 뻔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메테론 전투에서 폐를 심각하게 다쳐 문자 그대로 무덤으로 실려가 산채로 묻힐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보자. 쓰러진 버나드의 몸 위로 심장을 총에 맞은 버나드의 당번병은 쓰러졌다. 버나드는 의식을 잃었고 치료소로 실려갔는데 군의관은 30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부대장인 대령은 무덤을 파라고 지시했고 버나드는 커다란 화물차에 실렸다. 버나드를 매장하러 가는 중에 운전병은 시체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군의관에게 소리 질렀다. 군의관님, 이 시체 죽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죽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뛰어난 영국 장군 중 한 사람인 버나드 몽고메리였기 때문이다. 엘 알라메인의 몬티라는 별명을 가진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장군이라기보다는 목사에 더 가까웠다. 그는 사실 영국인이 아니었다. 런던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는 아일랜드 혈통이었다. 부계와 모계가 다 그러했다. 그의 아버지 몽고메리는 태즈메이니아 주교였고 그 때문에 버나드 몽고메리도 스스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성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899년 12살 무렵 버나드는 런던의 거리에서 보어 전쟁에 나서고자 진군하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군악대는 마음을 뒤흔드는 군가를 연주했다. 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응원하는 들뜬 군중들로 흘러넘쳤다. 그곳에 서 있던 소년 버나드 몽고메리는 어머니가 들려준 집안 사람들의 모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로버트 몽고메리 경이 인도의 펀자브의 중장으로 부임해 인도의 반란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살 소년은 감정이 벅차올라 주교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사 지휘관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국기가 휘날리고 군중이 응원하는 가운데 언젠가 런던 거리를 따라 진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몽고메리 장군의 어머니는 영국 역사에서 유명한 위인들인 크로멜, 클라이브, 드레이크, 넬슨 등의 전기를 그에게 읽어주면서 모험심을 길러주었다. 그는 이처럼 불멸의 고전들과 영감을 주는 사상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서재로 불러서 그들이 삶의 방향을 직접 결정할 나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아들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선택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대영 제국을 위해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고메리는 샌드허스트에 있는 왕립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고 그 후 영국군의 육군 장교로서 40년을 보냈다. 그가 달성한 뛰어난 군사적 성공은 대부분 휘하 장병을 잘 이끌고 고무하는 능력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전쟁 승리의 최우선 조건은 인적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탱크도 장갑차도 전함도 아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이다. 군인이라면 모두 눈빛에 투지가 서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또한 자신의 제8군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대라고 말했다. 부대의 병사들은 영광에 휩싸여 있으며 적을 물리치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세상 어떠한 군대도 부대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제8군이 자기와 똑같은 확신을 갖게 했고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그들에게 확고한 목표를 갖게 한 것이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탄약을 충분히 갖추고 공군력이 없는 한 제8군을 절대 전투에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몽고메리 장군은 병사들에게 자신은 전투 중에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말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성공에 확신이 없는 작전은 절대 수행하지 않는다. 한 번은 휘하 병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투에 나서지 않는다. 전투에 임하는 것이 걱정되면 싸우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 몽고메리 장군은 군인이기만 한 게 아니다.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은 예리한 눈의 십자군이며 탱크를 타는 목사이기도 했다. 전투에서 오는 흥분을 즐기며 성과 악의 대쟁투인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야전 사령부에는 책 두 권이 늘 곁에 있는데 하나는 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모든 장교에게도 성경 읽기를 권했다. 그의 영웅은 올리버 크로멜이다.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그를 크로멜에 비교했을 때 무척 기뻐했다. 몽고메리 장군이 찬송가를 부르며 전투에 나가는 것을 보며 크로멜 부대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아이젠하워, 메가더 그리고 많은 다른 최고위 연합군 지휘관들처럼 몽고메리 장군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욕하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며 매일 밤 기도를 올렸고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렸다. 그는 규율을 엄격히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한 번은 군사회의에서 이런 명령도 내렸다. 흡연이나 기침은 용납하지 않겠다. 흡연은 금지할 것이다. 이제 2분 동안 기침을 하려면 해도 좋다. 이후 20분 동안 기침을 해선 안 되고 그 후 60초 동안 기침을 허용하겠다. 몽고메리 장군은 적을 개인적으로 증오하지는 않는다. 사막의 야전 사령부에서 그는 침대 위에 롬멜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롬멜을 한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장차 싸우게 될 사람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더라면 그 사람이 수행할 작전이 무엇인지 훨씬 짐작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심지어 롬멜의 오른팔인 비렐름 리터 폰 토마 장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몽고메리는 그를 저녁 식사 손님으로 초청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식탁보에 자기가 펼칠 작전의 계획을 그리며 롬멜이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몽고메리가 제12군단을 지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액자를 사무실 벽에 걸었다. 100% 적합한가? 활력이 넘치는가? 기꺼이 하려는 의지로 소리를 외치며 아침에 일어나는가? 하지만 사실을 말해보자면 몽고메리 장군 스스로는 아침에 그런 의지의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지 않았다. 말이 난 김에 더 말해보자면 그는 어떠한 함성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호출을 받고 1시간 뒤에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침 6시에 호출을 받으면 침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동안 누워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세부 사항을 맡기고 하루를 준비했기에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심지어 전투에 나서는 날에도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 전투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실제 총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승리는 사전에 미리 세심하게 수립한 계획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도 몽고메리 장군은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엘 알라메인에서 빗발치는 포격으로 롬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러기 1시간 전에 취침하러 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1시 반에 부관은 보고를 하기 위해 장군을 깨워야 했다. 몽고메리는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린 뒤 등을 끄고 다시 잠들었다. 그가 보인 극도의 자신감은 세심한 계획, 공중 장악, 탁월한 휘하 장병 그리고 훌륭한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몽고메리 장군은 4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다가 앤더스 베티 카버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에게는 데이비드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17살이다. 그의 부인은 1937년 사망했다. 아내의 죽음에 무척 상심해 그는 1년 동안 몇 명의 오랜 친구들만 보고 지냈다. 그는 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외에는 군인 생활과 카나리아 키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탈리아 작전 내내 그는 카나리아와 모란 앵무가 든 새장을 사령관 사무실에 갖다 놓았다. 그 새장은 이동할 때마다 거대한 트럭에 실려 운반되었다. 그는 심지어 전투가 진행되던 때에도 짬을 내서 79세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그가 독일을 침공하려고 영국 해협을 건널 때 손을 따뜻하게 하라고 장갑 한 쌍을 짜서 전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버나드가 이 장갑을 끼고 전장에서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아버지가 내 형제에게 말해준 조언 중 몇 마디를 자신의 모토로 삼았다. 가문의 훌륭한 전통을 이으라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신사 가문에서 태어났다. 신사는 단순히 외형의 품위만 갖추지 않는다. 고결하고 고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신사란 수치스럽고 비열하고 부도덕한 건 무엇이든 멀리하면서 그런 것을 쓸데없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인생 경영 포인트. 버나드 몽고메리는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독일 롬멜 장군에게 승리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연합국의 휘하 8군을 거느리고 시칠리아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본국으로 소환되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했다. 상륙 작전의 윤곽을 논의하면서 평소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몽고메리와 과감한 실행을 주장한 아이젠하워 사이에 여러 번 갈등이 발생했으나 승리라는 목표 아래 갈등은 곧 봉합되었다. 1944년 6월 연합국의 프랑스 침공 당시 몽고메리는 영국군과 캐나다 연합군인 제21군의 지휘를 맡아 프랑스 남부 일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1945년 5월 리네부르크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몽고메리의 전략은 손자병법을 연상시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 손자가 말한 병법의 제일과 제일조였다. 그가 병사들의 감투 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갈파한 것도 모두 손자병법에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일 텐데 몽고메리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 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알고 있고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실제로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은 자기계발서에서나 확인하는 단어가 되었다.